가까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을방송 시즌4 진행 맡은 달걀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부 순서를 진행을 함께 맡게 된 마음한잔 프로덕션의 김수호입니다. 네, 벌써 3회째 시시각각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 잘렸어? 네, 이번에도 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직 출마 예정자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아직 더 있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뭐 압수수색도 들어오지도 않고 예. 감사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건 뭐 장담하지 마시고. 근데 위원장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피곤해요, 진짜. 요새 그 수제맥주 축제하고 정말 힘들어서. 아까 우리 그 농업인들, 그 다음에 저 시방, 나 이런 분들 부러워. 아, 진짜 너무 부러워. 아,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러니까 맥주 축제 끝나고 맥주가 다 고갈돼가지고 계속 또 맥주 만드시느라 아, 진짜 완전히 엄청 진짜 피곤하시는 개고생입니다, 것 같아요. 정말. 아, 너무 제가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데도. 돈이라도 좀 벌면 좋겠어. 아, 정말 힘드네. 어쨌건 저희 그 2부 시시각각은 정치 코너인데요. 정치인들 내지는 이제 출마자들 여러분들 모시고 정치 또 시사 이런 거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궁금했던 거 많은데 사실 물어볼 길이 없어. 길이 그렇죠, 없어. 그렇죠. 어떻게 물어봐? 물어볼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가 소소한 이 마을 방송이지만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네, 첫 번째 게스트로 이제 신영대 국회의원님 나오셨고 두 번째 게스트로 국민의힘 이근열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세 번째 게스트로 오늘 드디어 나오신 저희 게스트 분을 제가 또 소개 멘트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초 공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금요일 방송인데 이 게스트분 때문에 저희가 목요일로 바꾸고 시간도 이렇게 30분을 더 늦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래? 그 프로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럼 프로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원짜리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그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 네네네. 근데 영원이야. 네네. 심지어 영원입니다. 더 싸. 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로 유명하신 전수미 변호사님이 오늘 나오시는데요. 1982년 7월 7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8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올해 나이로 40살. 40! 네. 저보다 한참 누나이십니다. 네, 이건 팩트이고. 네, 그리고 군산초등학교, 군산중앙여자중학교, 군산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이제 탈북민을 돕는 NGO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가 필요한데 비싸고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셔갖고 성질이다 하셔갖고 본인이 그럼 변호사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네, 본인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서 2014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시고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상 수상을 하시고요. 네, 2020년 네, 시사저널 차세대 백인 선정 되셨고 2021년 북한 탈주민 지원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 담당자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김수미 씨 아니고 전수미 씨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전에 우리 신영대 의원님하고 그 이근열 위원장님 오셨을 때는 이런 소개가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요. 왜 이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네,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뵀었는데 너무 감명 깊기도 하고 사실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세도 하셨고 존재감이 없어서. 아니 그것보다는 이런 분이 우리 군산에 있었나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네, 잠깐만요. 알았어요. 자기소개는 언제 하죠? 일단 조은빛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걸러서 2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PD 역할을 해. 네, 시민 패널 청소년이 오늘 또 시험 기간이어서 오늘 급하게 대타로 출연했습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조은빛 간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간장게장을 먹고 온 김수미가 아니고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장게장 어디서 드셨어요? 가게 이름 궁전꽃게장. 궁전꽃게장. 네. 네. 저기 그 롯데몰 옆에. 네, 처음 가봤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 계속 엄청 네. 올리시더라고. 오늘 또 군산 그 신문의 날, 언론의 날이거든요. 여기 네네. 계신 분들 아마 언론사 재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제20회 군산 그 시민의 날 언론,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날인데 군산 언론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군산 출신이신데 이제 군산에서 보내신 청소년기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으시면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그 국민학교 때 군산국민학교 나왔는데 축구나 뭐 놀이를 하고 싶어도 여자애라서 안 끼워주고 안 좋아하는 고무줄 놀이랑 공기놀이를 억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아시지만 소풍은 언제나 음파유원지 아니면 월명공원 이거 들고 설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 따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남아고들을 바라봤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중역으로 가니까 남학생들이 거의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책에 보는 거의 그 로맨스의 그 주인공처럼 되게 저한테는 남자라는 존재, 남학생이라는 존재는 되게 좀 다른 존재로 다가왔었던.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주말에 갈 수 있었던 거는 동네 이제 공부방이나 청소년 수련원. 또 청소년 수련원을 가는 이유가 지금도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남학생을 또 볼 수 있는 장소로 저희 여중 여고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서부터 유명한. 남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군요. 아니 저는 끌려다녔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거 공부하러 가자. 동네 마을방 있잖아. 이제 수련원이란 더 좋은 데가 있어. 이제 갔는데 농구도 하고 물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지만 거기밖에 없었어요. 뭐 소풍도 말씀드린 장소 다 정해져 있고 청소년 수련원 말고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어렸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오죽하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제가 쉬는 공간은 그냥 이어폰 끼고 운동장 바라보면서 쉬는 거. 그리고 정말 문화예술 공연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맨 처음 서울 왔을 때 와 서울 애들은 이렇게 영화도 많이 보고 뭐 공연도 많이 보고 이것도 뭐 밥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군산에서 뭐 공연 본 적도 없고 뭐 물론 시험 공부 때문에 그랬겠지만 매몰돼서 그런 문화예술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조차 없고 공부만 하라고 하고 장소는 청소년 수련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울 와서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서울 애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예 어린이 시절부터 많은 것을 뭐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은 이제 후배님들 계시는데 내가 느꼈던 거를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군산은 문화예술 공연 너무 없고 뭐 제대로 된 미술관 하나 없고 오히려 청년들이 그거를 이끌고 만들어야 되는 뭐 블루오션이긴 하지만 기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또 청년이 힘든 그런 곳이라는 생각에 제 어렸을 때가 많이 투영돼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확실히 이게 짧게 질문드렸는데 대답이 엄청 기신 거 보니까 이게 변호사님들의 짧게 하겠습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변호사님들의 특징들이. 만연체. 좋았던 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던 점은 질문 조심해야 돼. 네. 신중하게. 좋았던 점이 네, 전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자연과 흙을 이제 개미도 파먹고 이제 하늘도 잘 보고 나무와 친해지고 이런 건 좋은데 자연 친화적인 건 좋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아들이 있는 애 엄마 심정에서는 내가 겪었던 그런 부족한 인프라를 왜 내 아이도 지금 겪고 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애 엄마로서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 어떠세요? 여기 처음 와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었는데 그 군산여고가 여기 골목 이렇게 쭉 네, 올라가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군산여고 종종 산책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어폰 끼고 이 산책로가 제 힐링 코스였거든요. 그때는 막 H.O.T, 핑클, 뭐 제키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이랬었는데 군산에 왜 홍대가 이전했지? 그러니까 제가 홍대도 지금 변했어요. 서울 홍대. 초창기에서 서울 올라가서 홍대 모습을 봤을 때 딱 지금 이 모습이었어요. 지금 근데 20년이 지난 홍대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상업화되고 상수나 다른 합정으로 다 젠트리피케이션 옮겼거든요. 초기 홍대, 홍익대학교의 그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 꿈을 펼치는 그 공간이 딱 펼쳐지니까 헉, 이거 누가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 누가 만드는 거지? 누가 이렇게 꿈의 공간으로 펼쳐가는 것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바로 저분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와서 너무 꿈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의 홍대 모델처럼 그렇게 정말 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는 꿈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가가 바로 근처시죠? 네, 바로 근처 전파사 제가 네. 동인전자라고 전파사집 첫째 동인전자. 딸이거든요. 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길 건너예요.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 얘기했다면 이제 네네. 또 과거긴 한데 예, 이제 아무래도 주 전공 예, 얘기를 예.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북한 여성들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변호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변호하셨던 것들이 참 진짜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분이 군산 출신이구나라는 거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변호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변호하시면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는 제가 이제 0원짜리 변호사로는 수입이 없고, 그다음 1,000원짜리 변호사도 어떤 분은 이제 저를 모델로 한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가 된 게 이제 인권 활동 하다가 정말 저는 제 자신을 딱 한 단어로 굳이 설명한다면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이다. 그래서 딱 그 정말 딱 해야 된다, 필요하다 하면 그냥 뭐 제가 물론 머리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해야 하네? 그냥 하지 뭐. 법 공부도 무식하게 뛰어들었다가 응급실 4번 가고 목 디스크 걸리고 허리 디스크 걸리고 갑상선 항진증까지 뭐 다 걸려서 기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법 공부가 어려운 줄 알아서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니까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변호사님들한테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예, 다시 연락 드릴게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해야겠다 그냥 뭐 변호사님들 바쁘신데라고 했다가 이제 몸이 사단이 났죠.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탈북 여성분들을 도와드리게 된 계기는 되게 이야기가 긴데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자세하게 네네, 얘기를 네. 하고 기대하고 그런데, 있겠습니다. 네, 뭐 놀랐던 게 제가 서울 갔는데 전 너무 제 군산이 고향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고향 어디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했더니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게 알아요. 부산 옆에. 부산. 근데 실제로 군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네. 부산 거기는 아니고요. 군산 알아요. 그래서 거기 깡패 도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왜 군산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도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는데 선배가 딱 전라북도 군산에 때 우리 엄마가 전라도 것들은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좀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쟁이도 엄청 많아. 이게 말로만 듣던 지역 감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눈 떠보니까 그러니까 고향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군산에 태어난 거잖아요. 눈 떠보니까 전 또 여자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 대학 다니다가 택시가 늦어서 택시를 타는데 딱 첫 손님이 저였나 봐요. 왜냐면 8시 수업이었으니까 저 타자마자 문을 딱 여시고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이 첫 손님으로 탔다고 딱 침을 뱉으시고 제가 여자인 손님이니까 되게 미안한
이게 침을 아마 그때는 첫 손님이 가게 첫 손님이나 택시 첫 손님이 여자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이 좀 강했던 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옛날부터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좀 왜 저한테 이러한 시련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공감하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잖아요. 고향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여자의 성별도 제가 선택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렇죠. 차별을 당한 거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태원 참사에 저는 주로 외국인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그분들도 외국인이랑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탈북 여성분들도 눈떠보니 북한인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고향 성별로 본인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고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분들도 거기서 한국인 분들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 분들은 소통 안 된다. 외국인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또 그 안에서 또 제외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제가 영어짜리 변호사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 제자가 참사 희생자여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그래요? 와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친구는 당연히 한국인 가족이었고 그 한국인 가족과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던 한국인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외당하는 외국인 분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당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나가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태원 참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그렇죠. 정말 이미 참사 전날에도 용산구청장이 정말 10만 명 이상을 몰릴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안전을 기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당일날 뭘 했냐? 고향에 내려갔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똑같은 할로윈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고 없었죠. 이미 경찰이 크로스라인을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행안부 장관 절대 사과 안 하고 한덕수 총리 조문 왔다가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재난 이런 죽음을 정치화한다고 입을 닫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도의 기간, 애도의 범위, 애도의 깊이를 다 국가가 정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억나세요? 이태원 12구 참사 났을 때 누구라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요. 너 죽음을 정치화하는 거야? 그렇죠. 너 그랬죠. 재난을 정치화하는 거야? 그랬죠. 너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정치적으로 그분들이 굳이 해석하신다면 적어도 유가족은 절교하게 하셨어야죠. 자기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신 아들, 딸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분들은요 10군데, 12군데 다 병원, 장례식장 찾아다니면서 아이 시신을 찾아야 했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전혀 연고도 없는 것으로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정말 일부러 유족들을 한데 뭉치면 한 소리가 나오니까 국가에 대해서 규탄하는 소리가 커지니까 일부러 구급차로 수도권 전 지역의 시신을 다 분산시킨 거예요. 그래야 유족들이 뭉치지 못하고 하나의 소리를 내지 철저하게 계획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저한테 하소연하실 때 변호사님 제가 섬에 갇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죽었어요. 아파요. 소리 지르는데 대통령 나쁘다. 정부 왜 그러냐. 국민 책임져라. 아무도 제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저 섬에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저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 아들이 죽었던 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가 너무 두려워요. 그게 그분들 심정이었거든요. 결국엔 국가가 헌법상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기해야 될 그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해가 가해졌고 재난이 일어났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랑 비교해봤을 때도 사실 세월호 참사도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제일 놀랐던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2차 가해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하셨던 게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받는 10통의 전화 중에서 2~3통이 쌍욕이에요. 야 전수미 너 시체팔이 하지 마. 그게 인간으로서 할 소리들입니까? 그게 사람의 인두급을 쓰고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죠? 제가 그러니까 변호사인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욕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당사자인 피해자 유족분들한테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저 너무 그러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진짜. 저한테 법을 아는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고죄로 명예훼손을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호사인데도 전화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욕을 다 하시는데 유족들한테 어떠한 2차 가해를 할까 이 상상도 제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 아픔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진짜 너무 말씀드리면. 예, 진짜로. 무섭긴 해요. 진짜 인간 감수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시대가 진짜로. 갑자기 좀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지금 하셔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방송도 자주 출연하시고 며칠 전에는 또 강경화 장관님하고 무슨 이렇게 강연하는 방송도 제가 봤고 일단 우리나라 외교까지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외교가 굉장히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강경화 장관님 뵙고 오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 지금 현 대한민국 외교 짧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예, 짧게. 아유, 제가 짧게. 예. 짧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환장 외교다. 그렇죠. 대환장이죠. 이보다 못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환장하게 만드는 외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후쿠시마 그렇죠. 오염수만 봐도요. 태평양 섬들, 마샬 제도와 같은 태평양 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반대합니다. 특히 마샬 제도 같은 경우는 원폭 피해자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기형아,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를 다른 나라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100%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절대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게 태평양 섬들의 입장인데 일본의 독단적인 결정에 윤석열 정부의 침묵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애시당초 그 논리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전하면 방류해라. 그 말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안전하면 일본에서 써야지.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입헌민주당의 아베 모모토 의원이 이런 말을 제3의 길이 있다. 저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사능 오염 수치를 지금처럼 알프스로 낮춰서 그거를 시멘트와 섞어서 고체화를 고체화.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방조제를 만들면 그게 바다에 방류하지도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고체 안에 가져서 키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안전하고 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전 세계 인류를 인체 실험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또 무슨 어부들한테 돈 엄청 쓰고 막 돈 팡팡 써. 그리고 오늘 뉴스에는 또 우리나라도 얼마 몇백억을 쓴다는 또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대환장 외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친미, 친일 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니고 친미, 숭일, 일본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친미, 이뤘기 숭일.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사단이 나지 않았나. 아니 일본 사람들 정직하고 깨끗하고 찬양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천공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7월 8일 개소식합니다. 7월 많이 8일이요? 와주세요. 잠깐만요. 7월 8일.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시는 걸로 제가 7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전까지는 한 분 제가 네. 모시겠습니다. 그 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어요? 군산에는 없었죠. 그럼 서울에 있었습니까? 서울에 이제 개인 1,000원짜리 변호사 변호사 드라마 보시면 예. 거기 이제 큰 로펌에 돈을 못 버니까 책상 하나 끼워서 저는 1,000원도 아니고 0원짜리 변호사니까 책상 하나 이제 끼워서 그 열심히 로펌의 한쪽 구석에. 맨 구석에 이제 천장에서 비 많이 왔을 때 네. 저번에 무너졌잖아요. 같이 네. 무너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컴퓨터 다 날아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엄청 좋은 자리로. 그렇죠. 지금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 아니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네. 누구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 오실 거죠? 예. 네, 두 분 저한테 약조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양보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앞에 내는데
롯데몰에 굳이 거기 가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이게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 내지는 않으셨을 건데 뭐 다 하시면서 뭐. 아 여기 질문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일단 예스 노 제가 한 가지 예스 노 좀 잠깐 들어보시고 제가 요거 먼저 물어볼게요. 출마를 잠깐 벌써 동그라미 드시지 마시고 출마를 하실 결심을 굳히신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직 세모입니까? 네. 좀 마이크 드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인권 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고 네네. 저희 아이가 지금 여기 군산에 있고 군산에서 네. 자라나고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제약 지역 분들한테 선배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원성이 네. 야 너 수도권에만 좋은 일 하지 말고 좀 고향에서 좀 좋은 일 좀 해. 뭐 너 뭐 군산 뭐 토박이가 뭐 거기 가서 계속 있어라고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저한테 엄마는 무슨 일 해? 엄마 좋은 일 하지. 근데 옆에 없으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를 제가 뭘 알려주지를 못하잖아요. 좀 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우선은 군산에서 예, 봉사하고 싶어서 내려온 마음이 더 큽니다. 일단은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죠. 하지만 어쩌건 출마 생각도 아시겠지만 정치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그렇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 총선은 제가 제안이 왔었는데 인권 변호사로 자부심이 굉장히 커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좀 현장을 뛰어다니고 엄청 선배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가 현장 뛰어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과 네가 정치인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랬냐? 저번에 거절한 걸 제 자랑하거든요. 가전에 전 인권 변호사를 뿜뿜 멋있어요 이랬다가 뭐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는 뭐 지역구로 출마하시든 아니면 뭐 비례로 출마하시건 아니면 출마 안 하시건 이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상황이시네요. 네, 우선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 질문을 제가 뭐 왜 너무 용감하게 군산에 출마하셨습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질문에 의미가 없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순 변호사님이 예. 나중에는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예. 뭐 한 30년 후 아니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것 아니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 김용민 예. 의원. 그 의원님하고 약간 김용민 의원님 지금 제가 이번에 와달라고 요청했더니 네. 그 아시죠? 지금 전국에 예, 투어 그래서 뛰어다니고 계시잖아요. 그 못 와서 네. 너무 미안하다고 영상 축사로 저에 대한 애정을 그래요?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꼭 오. 와주셔서 김용민 의원님의 사랑이 담긴 영상 축사 기대해 주세요. 혹시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영상 없나요? 했죠. 요청했더니 이재명 네. 대표님이 깠죠? 지금 아니 본인이 저를 하기 시작하면 다 이제 이게 한다고 저도 이번에는 그냥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리가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회의원이나 직업 의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출마 아직 결정 안 하셨다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네, 소시민으로서 일반 네. 시민으로서 네,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200만 저는 뽑으면 일을 뭐야. 안 하시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시니까. 그리고 서민의 아픔을. 네, 아, 왜냐면 진짜요? 공감을 한다면 그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정말 거리에서 정말 폐지나 종이를 주우시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시는 할머님, 노인분들 그리고 정말 시골 마을까지 버스가 오지 않아서 밖에 나가는 거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 특히 저는 선거 때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는 걸 봤던 게 그 현장에서 선거 날짜가 돼도 투표를 하러 못 가세요. 노인분들은 교통편이 없어서 못 몸이 가시고. 불편해서 못 네, 가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택배 노동자분들, 일하시느라 그다음에 못 퀵 가죠. 노동자분들, 그분들은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그 배달 노동자분들 그렇죠. 오히려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지나 뭔가 내가 투표를 해서 바꿔야지 하시는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줄을 서시고 이제 찍고 나오시는 정말 노동의 현장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리시는 분들의 투표권이 과연 보장이 오히려 돼 더 있나? 힘들다. 네, 그래서 네.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런 분들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정말 공감을 한다면 지금의 국회의원들처럼 일을 안 할까? 지금처럼 식물 정치가 됐을까? 지금처럼 일 안 하는 민주당이 됐을까?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원성. 민주당은 일을 안 하는 정당이다. 맞아요. 국민의힘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이다. 아, 그 사람들은 그게 할 일이지. 예. 그 하지 사람들은. 말아야 될 일을 예. 하는 그 사람들은 열심히 국민의힘을 하고 있어. 민주당이 막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못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그래서, 줄도 몰라. 너무 예. 싸울 줄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당대표로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당대표로 모셨습니다. 77.77%. 그런 네. 압도적인 당원들의 마음을 민심을 읽었다면 무조건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예, 가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요. 그게 민주주의 기본이지. 예, 진보가 망하는 건 간단합니다. 분열로 망해요. 그리고 보수는요. 부패로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지금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요. 단일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로 해서 단일 대우로 할 때만 무조건 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당 얘기 나오시고 뭐 비대위 얘기 나오시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민주당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귓구녕에 뭘 박았는지 몰라도 절대 안 들을 겁니다. 네, 이건 예. 저희 기관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자연스럽게 의견임을 제가 네, 다음 질문을 저기 OX 한번 하시죠. 네, OX 한번 갈까요? OX 한번 오랜만에? 가시죠. 예. 제가 오늘 아주 귀여운 질문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예, 예. 이미 좀 이미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예. 그 군산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귀여운 질문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내가 군산에 다시 내려오는 이유는 오늘 게장 드시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맛집이십니까? 네. 마이크. 이것도 세 번, 왜냐면 맛집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큰 건 저희 가족과 아들 때문이죠.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 저희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네. 오직 군산만이 저에게는 네, 오직 유일하고 가장 아름답고 저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약간 집이네요, 집. 네, 가족이 있고 맛있는 게 있고. 아 근데 저 잠깐만 그 아드님은 왜 그럼 서울에 계신데 왜 여기? 그것도 참 가슴이 아픈 사연인데 예. 제가 이렇게 탈북민분들 도와드리다가 이제 예. 오른손을 좀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거든요. 오른손이 아예 잘렸었어요. 그래서 잘렸다고요? 그래서 오른손은 아예 사용을 못하다가 5년 동안 재활을 해서 이제 손가락 2개는 간신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이렇게 잡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근데 아들이 이제 그 5살까지 서울에서 같이 손잡고 있는데 제가 잠시 손에 경련이 와서 손이 말려 들어간 사이에 아이가 그대로 계단을 굴러버려서 예, 턱이 다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실려갔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또 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집중해서 또 피해자분들을 계속 상담드리고 도와드려야 하니까 집중해서 아이 케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보다 못해서 이제 아이 건강 회복만 시키고 다시 보내겠다 해서 데려가셨다가 계속 군산에서 네, 저는 있게 이런 되었어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어요. 저는 네, 몰랐습니다.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물어보셔서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계속 국가 등록 장애인입니다. 네. 장애가 이게 회복이 그때 당시에 바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다 신경이나
그런 게 다 죽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까지는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OX 하실 때 네, 한 손으로. 두 예. 개를.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네.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 아니면 제가 마이크 말씀을요. 열심히 드렸습니다. 네, 옆에 그래서 보조했습니다. 그 제가 죽일 놈이네요. 당부를 드리면 저는 이제 대표적인 비가시적 장애인이에요. 눈에 네.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라 제가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딱 저를 위아래로 보신 다음에 정신 장애가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이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휘치지 않다고 멀쩡히 보면 다들 이렇게 정신 장애로 생각하죠. 그래서 참 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걸 섬세하게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지금 너무 여기에 물컵에 담아주시 감사한 게요. 제가 물병을 주시면 저 혼자 못 열어요. 이 오른손으로 힘이 안, 그러니까 너무나 목이 마르고 그날따라 밥을 한 끼도 못 먹은 날이었는데 물을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옆에 이제 건장한 청년분이 계시길래 아, 죄송한데 좀 물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했더니 약한 딱 척한다고.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충, 그러니까 공주님이 물 하나도 열기 싫어서 그렇게 나한테 열어달라는 그 정말 혐오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그때부터 너무 그 눈빛을 잊지를 못해서 제가 그냥 물을 아예 안 먹. 그냥 부탁도 안 하고 왜냐면 매번 부탁은 제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그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안 먹고 말지 뭘 이렇게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좀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좀 그 어떤 약자분들에 대한 섬세한 정책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너무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팔에 또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또 투영되기도 하네요. 예. 네, 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알겠습니다. 또 예. 장애 인권이나 아니면 또 약자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도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군산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무런 인프라가 없고 그런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잖아요. 지금의 군산도 저희 아들을 보면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있는지 확인하면은 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어린이부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요, 독일이나 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는 우선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이 목소리를 내서 시를 바꾸고 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청소년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나 청년 대변인, 누구나 청소년 대변인, 누구나 어린이 대변인 그런 것들을 좀 콘테스트를 해서 각 그 섹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어린이 의회를 만들거나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심지어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나라는요 그런 의회를 이제 그 만들고 그 법안을 어린이 같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안을 만들어요. 제가 너무 감명받았던 법안이 그 어린이 노동자들 착취된 어린이 노동으로 만든 물품은 구매하지 말자. 않는다. 그러한 법안을 어린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요, 제발 지금 아시잖아요.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은 정치인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되세요? 중년의 남자. 기름지고. 그럼 거기서 배제되는 게 뭘까요? 어린이 배제되죠. 청소년 배제되죠. 그렇죠. 여성 배제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 중년의 남성 이외의 다른 영역들이 배제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도 저는 문화예술 정책도 갔다가 보는데 지금까지 탁상 공론 책상에서 만든 청소년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주인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체의 그런 모임이나 이러한 이제 발언의 기회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뭐 30, 40대들이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이끌어서 자치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나 도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간절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는 이렇게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을 따로 좀 받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우리 그게 없어요. 없기도 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면 이게 이상한 애다. 부모님도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적인 변화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변호사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수입료를 충당을 했는데 수업 내용 중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남북한에 대한 이해에는 수업이었는데, 남한과 북한은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고, 독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그걸 싸워야 된다. 그렇죠. 한 목소리 내야 된다. 바로 교모처에서 전화 왔어요. 그게 왜요? 학부형이 전화 와서 저보고 북한을 찬양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 현장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학생이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 선생님들 선정을 이해하는 게 중고등학교에서요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이나 아니면 어떠한 진보적인 말이나 정치에 대해서 진보적인 말을 하면은 바로바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학부형한테 전화가 온대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정치 참여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그렇죠. 스스로 낼 줄 알아야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부터라도 어린이 때부터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처럼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또 지 덕체잖아요. 저 문화예술, 체육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다양하게 체육 공간도 확보해주고 문화예술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거기서 공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멘토들, 저 같은 경우는 와서 제가 서울에서 야학 했었거든요. 와서 애들도 제가 열심히 애들도 가르쳐주고 야학도 그리고 혹시 변호사 되고 싶은 친구들 진로 특강도 해주고 아니 법 공부도 막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고향 선배들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후배들과 컨택트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도시 군산 같은 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재호 대표님이 지금 사실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군산에 오신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청년이죠. 죄송합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그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자치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이걸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이 공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까지 해보려고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혹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 요청을 하도록 당연하죠. 하겠습니다. 진짜로. 법 조문이나 네. 그런 거 만들 때 당연히 같이 네. 들어서 다 만들어 드리고 제 네. 의원님들도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법 조문이나 그런 거 다 이제 네, 같이 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만드는 게 끝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거를 그렇죠. 필사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무조건 개정하고 만들어서 저희 청소년들이 만든 이 법이 의원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관련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작업이 있어야 여기서 만난 게 하나의 그냥 꿈이나 희망에 지나지 않고 아이들도 효능감, 하니까 되네? 나 여기서 만들어봤더니 진짜 그게 되네? 그렇죠. 정치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기회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인권 변호사는 이혼은 소송 제가 네. 그 별명이 잡변이거든요. 잡변. 왜 그러세요? 네, 뭐 궁금하잖아. 왜 본인 지금 궁금하잖아. 본인 관심 우리 분야로 얘기하려고 갑자기.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혼으로 넘어가? 저도 아니 저도 외로움 방지조 이런 거예요. 자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청년 중에서도 이혼, 하여튼 제가 별명이 잡변인 이유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 변호사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 국제 이혼, 뭐 사기, 좋은 폭행, 뭐 정말 가정 폭력, 정말 그렇죠. 모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뢰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혹시 이혼할 수 아닙니다. 저는 네, 하여튼 혼자 있으시면 못 이 시간 살아요. 끝나시면 관심이 교육자 많으셔가지고. 문의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어떤 정책을 정하는 것 중에 여기 이 공간에서 18세 선거권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크게 박수.
저희 예.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네. 그런 활동을 한 약 두 번 정도 그 네. 대표적인 게 외로움 방지 맞아요. 조례라 외로운 그래가지고 방지 조례 가장 네, 최근에 네, 있었고 굉장히 네, 이슈가 청소년 됐었습니다. 참여도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있어요. 자치권 확대 조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존경합니다. 여기가. 아, 깨알 청소년 자랑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방송을 좀 더 길게 하면 좋은데 네. 너무 아쉬워. 질문 저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변호사님께서 꿈꾸시는 군산의 뭐 정치 아니면 군산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지는 사람들 편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들 편에서 이기는 싸움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싸워도 졌지만 전수민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이긴다를 지금까지 그렇게 제 온몸을 갈아 넣고 진심을 갈아 넣으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군산 상고가 유명한 이유가 역전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는 군산이었다면 이기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역전의 명수로서 그리고 지는 사람 편에 약자들 편에 서서 하나의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군산이 그러한 더 대표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멘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멘트 너무 좋아요. 이거 저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멘트 너무 좋아. 들려보기 해가지고. 예, 이건 진짜 너무 좋아. 예, 좋습니다. 소상공인이 이긴다고 역전의 명수. 너무 좋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질문하실 거 더 혹시 있으시면 예.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많은데 네, 하나 하세요. 네, 하나만 하세요. 너무 길어. 혹시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돼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고공농성 하시는 분을 곤봉. 그 경찰 곤봉으로 때려서 머리에 네. 피가 나왔는데 그분이 구속 수사를 지금 진행된다고 미친 거지. 들었어요. 미쳤어.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를 딱 세 글자로 요약합니다. 압구정, 압구정. 예. 압수수색, 구속영장. 구속영장, 정치수사. 그렇죠. 압구정인데요. 바로 그러한 노동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게 바로 본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헌시자처럼 버렸죠. 예.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검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성과 악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영수회담이 지금 취임 1년이 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거는 안 됐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성과 악, 그리고 내가 검사고 상대방은 피의자. 그러니까 근데 모든 심지어 거를 선거학도 구별도 잘 못해. 예, 그러니까 잠재적 피의자로 다 온 국민을 보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정의이고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 그렇죠. 철저적 검사의 마인드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기득권 입장에서 두 개 검은색 흰색으로 나누어서 본인은 마치 정의의 화신이냐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 가슴이 아프고 문제는 아시죠? 1시간 동안 장관이 브리핑하러 가면 본인이 59분 동안 얘기하고 1분 동안 브리핑을 듣는다고 해서 59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통 무책임한 대통령, 정말 압구정 정권 하에서 민주당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이었지만 정말 이번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쇄신하고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약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분명히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 200석을 주건 뭐 2만 석을 주건 사실 제대로 된 사람 뽑지 않으면 어차피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서 각 지역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능력들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꾼과 일꾼은 구별해달라. 그렇죠. 정치꾼은요, 정치가 목표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받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권 목표이면 개입하고. 목표이면 어떻게 돼요? 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막 오직 막 온갖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분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뿌리는데 너무 좋아. 공짜 아닙니다. 그거 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혜택 돌아올 게 다 그만큼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유권자분들이 깨어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누가 진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그 정말 배지가 목표이고 정치꾼인지 정치가 목표인 사람인지 그건 정말 군산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정말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너무 동의합니다. 정말 너무 그- 동의합니다. 저는 아까 그 고공농성 하는 네. 장면 보고 네. 사실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이 거기 위해서 하다가 맞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이 또 예, 너무 그럴 수도 공포스럽고 이 나라가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며칠 저 동안. 개인적으로는 김수호 대표님처럼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정치에 많이 입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똑똑한 사람 안 필요해요. 그 AI가 다 할 거거든요. 공감하는 리더, 공감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는 중년 남성 벗어나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전 정치 참여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으로 활동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수호 대표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 네. 그럼 저같이 똑똑한 중년 남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네요. 네네네. 그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고요. 벌써 진짜 한 시간이 후쩍 그냥 너무 넘어갔네요. 짧아요. 너무 짧아. 네, 너무 짧아요, 근데 진짜. 오늘 진짜 재밌었죠. 네,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던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시시각각 세 번째 게스트로 저희가 요일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뭐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정치인을 저희가 모실지 혹시 뭐 뵙고 싶은 분이 있으면 댓글에도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그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 해소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죠. 좋았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뭐 또 이제 만나서. 다음에 예. 2부 네. 또 불러주시면 제가 회수하지 못한 걸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간절하게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네. 아, 정말 좋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너무 알차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달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달그락 마을 방송 2부 시시각각의 이진우 김수호였습니다. 또 봐요. 이게 가장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 이 진우예요. 김수호예요.